여러분, 요즘 자산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는 소수의 부자들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당장 세금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실행하면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상속과 증여의 골든타임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미래에 수억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사망 전 10년의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즉 미리 나눠줬어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절세의 핵심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시작해서 20년이라는 합산 기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혹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지금 즉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집의 총 재산이 상속세 면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속세 10억 공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계신 상황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홀로 계신 분이라면 5억 원이 기준이 되겠죠. 지금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값과 예금을 합쳐서 10억 원 미만이라면 사실상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고려할 때 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자산이 이 기준선을 넘는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자녀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부모님 양가 합산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날짜 체크입니다. 2년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시기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마다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돈만 입금하고 잊어버리시는데 여기서 핵심 액션 플랜은 당일 홈택스 신고입니다. 자녀 계좌로 송금한 날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나중에 이 돈이 불어나 큰 자산이 되었을 때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절세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식이 다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이 2번 발생하죠. 하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물론 세대 생략에 따른 30% 할증 과세가 붙긴 하지만 2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손주가 어릴 때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미리 증여해두면 나중에 발생하는 엄청난 자산가치 상승분은 모두 손주의 몫이 되므로 상속세 절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섯 번째는 부동산 평가 방법의 차이를 이용하는 전략입니다. 아파트는 주변 실거래가가 명확해서 시가대로 세금을 매기기 쉽지만 빌라나 소형 상가 등은 주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증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클수록 증여세는 비약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최근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직접 실시해 세금을 더 매기는 추세이므로 증여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공시가격 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증거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입금만 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바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으로 계약했다라는 시점을 국가기관이 확정해주는 행위입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예전에 빌린 돈이다라고 주장해도 소급해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데 내용 증명 한 통이면 그런 의심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만 잘 챙겨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적 남자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